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취미로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원래 유튜브를 꾸준히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게으르지 않게 한 번씩은 영상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컨텐츠를 아예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컨텐츠까진 아니지만 작년에 제가 원래 행사를 다녀와서 올리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게으르기도 했었고 또 바쁘기도 했어서 1년 동안 못 올렸던 컨텐츠가 있어요. 바로 10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이케부쿠로 할로윈 행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다녀와서 바로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1년이 걸렸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녀왔던 이케부쿠로 코스플레이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머리가 엉망진창인데 이제 미용실 가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없고 다음 달에 일본 가기 전에 미용실 한번 갈 거예요. 오늘은 그냥 봐주십시오. 제가 이 행사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예전에 오타쿠지를 하러 일본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케부쿠로 쪽에 숙소를 잡았었고 또 이케부쿠로에 볼 일이 있어서 그쪽 이제 점프샵이라고 해서 제가 하이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점프샵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케부쿠로 쪽에 숙소를 잡고 점프샵은 선샤인시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샤인시티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코스프레 옷을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상점 그 점포 안에서.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외부에서 코스프레를 해도 되나 보다. 원래는 되게 귤이 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코스튬 입고 돌아다니시지? 이제 이러고 약간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간판에 그 이케부쿠로 할로윈 코스프레 페스티벌이라는 그 깃발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벤트 기간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하고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그게 코로나 전이니까 2018년? 17년? 16년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처음 행사를 알게 됐고 이제 그때는 이제 무작정 언젠가는 한번 와봐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가야지 했는데 결국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몇 년간 오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저도 이 이케부쿠로 할로윈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케부쿠로 할로윈 코스프레 이 페스티벌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거라서 고개가 자꾸 돌아갈 거예요. 네. 이 행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포함되는 날에 개최를 합니다. 총 3일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가 아까 일요일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포함된 금, 토, 일 총 3일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이케부쿠로에 있는 선샤인시티예요. 이 선샤인시티를 중심으로 이제 이케 썬파크 그리고 이제 그 아니메이트가 있는 쪽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넓고 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다닥다닥 좁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제 이케부쿠로 할로윈 페스티벌 이렇게 검색하면 영상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소는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를 주축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행사는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유료 행사예요. 마찬가지로 이케부쿠로 할로윈 행사도 유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료 티켓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 티켓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티켓은 원래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예요. 프리미엄 티켓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티켓, 그리고 올데이 3일권이 있고요. 이 3가지를 이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올데이 3일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금, 토, 일 3일치를 한꺼번에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3일치를 결제를 하면 할인이 들어갑니다. 물론 할인을 하고 부가세가 붙어도 3일치를 결제하는 것보단 싸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만엔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엔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티켓은 말 그대로 입장 티켓이기는 한데 입실이 11시부터예요. 그러니까 탈의실이나 입장 자체가 오전 11시부터 시작인 티켓이고 금액은 2,980엔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티켓이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티켓은 가격이
3,980엔. 네. 근데 이 프리미엄 티켓하고 일반 티켓하고 1,000엔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는 아까 일반은 11시 입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엄 티켓은 8시 반, 9시 입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1,000엔을 내고 입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24, 25, 26 이렇게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일 중에 25, 26, 즉 토요일, 일요일이 연령 제한 없이 진행하는 일반 행사고요. 24일 금요일에 하는 게 이케부쿠로 할로윈 나이트라고 해서 밤에 진행하는 야간 행사입니다. 저는 이 야간 행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야간 행사는 온리 성인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이 이케부쿠로 나이트 티켓은 3,480엔. 가격이 조금 있죠. 왜냐? 성인만 입실을 할 수 있고요. 이 티켓이 없는 분들은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근데 이 이케부쿠로 그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은 야간 촬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역이나 이렇게 정해야 된대요. 야간 촬영을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행사 할 때는 야간 촬영을 이렇게 24일날 금요일에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갈 거고 그 시간은 4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질 때부터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진행을 하는데 각각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신설된 티켓이 있어요. 바로 중고생을 위한 티켓인데 중고생 카메라맨을 위한 티켓입니다. 즉 미성년자 친구들 중에 카메라맨, 즉 사진 찍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티켓이 나왔더라고요. 가격이 1,480엔이에요. 굉장하죠? 미성년자 친구들을 위한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혁신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친구들 사진을 열심히 찍어야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티켓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저는 이제 3일 프리미엄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프리미엄 티켓이 아까 제가 일반권을 끊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3일 티켓은 무조건 프리미엄 티켓이라 일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3일을 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사시는 걸 좀 추천하고요. 나는 그냥 여유 있게 가서 놀 거야 하면은 조금 저렴한 일반 티켓으로 예매를 하셔도 됩니다. 티켓 가격을 알려드렸으니까 티켓 발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은 e플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 입력 후 개인정보 입력하고 결제를 하면 이메일로 결제 내역과 입장 QR코드가 옵니다. 저는 이제 3일 티켓을 결제를 해서 3일치 QR이 왔어요. 이미 왔고요. 그 QR을 가지고 입실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 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일본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일본 이제 코스튬 플레이어 분들은 실물 티켓을 발권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 외국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QR로 입실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창구가 따로 열려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24일날 반부에 갔다가 나이트 반부에 가서 줄을 1시간 정도 서 있었는데 QR을 제시를 했더니 외국인 분들은 여기에서 줄 서서 기다리지 말고 전용 창구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QR 입력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을 그냥 서 있다가 이제 QR 입력하고 갔는데 그거는 좀 좋더라고요. 외국인분들은 전용 창구가 있어서 QR만 입력하고 가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이트부 금요일은 성인 입실만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 확인 때문에 신분증은 되도록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티켓이 없으면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티켓 예매하시고 외국인분들은 줄을 서지 않고 전용 QR 창구로 이동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빨리 입실할 수 있다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 3일치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 보통 행사 가면 팔찌를 주잖아요. 근데 일본 행사는 이 이케부쿠로 행사는 조금 특이했어요. 뭘 주냐면 나이트부는 어차피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도 똑같은 거였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버려가지고 뭘 주냐면 구직포 가방이거든요. 얘 생각보다 수납도 많이 돼요. 되게 넓어요. 이거 보세요. 되게 넓죠. 이 구직포 가방을 줍니다. 이 티켓을 이제 제시를 하면 이거를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팔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왜냐? 이걸 버리게 되면요. 탈의실이랑 재입장이 안 돼요. 이걸 줘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획기적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 코스어분들은
탈의실을 이용하고 짐을 짐보관소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개인 소지품을 들고 다닐 가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주는 거예요. 이 가방을. 이거 들고 다니라고. 개인 소지품 여기다 넣어서.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핸드폰 넣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금요일 날이 오렌지색이었었나? 그랬고, 이제 토요일 날이 약간 민트색, 일요일 날이 이 색이었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은 무대 때문에 프레스증이 있어가지고 그때 가방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줍니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입장할 때 이거를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자, 안내 책자를 주시거든요. 이 안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까이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책자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커버. 작년 거기 때문에 날짜는 작년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그 참가하셨던 모델분들 이렇게 있고요. 안에 보면 이게 이제 에어리어입니다. 잘 보이나요? 작아서 잘. 에어리어예요. 자, 여기가 이제 코스튬을 실제로 즐길 수 있는 에어리어들인데, 장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가 있어요. 맵이 이렇게 따로 책자로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신기했던 건 이제 여기에 그 선샤인시티에 있는 점포들이 이렇게 같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원래는 이제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를 일본은 약간 규칙이 좀 엄하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선샤인시티는 상점가예요. 쇼핑몰 같은 데여서 그 안에서 코스튬 플레이 옷을 입고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 따로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매장 가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 점포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곳들만 들어가서 코스튬 플레이 옷을 입었을 때 들어가서 식사나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책자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즐기는 거,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즐겨보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큰 그 행사의 약간 이벤트들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작 코스튬 플레이 이렇게 의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코스프레 퍼레이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 퍼레이드를 일단 신청은 해놨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추첨이라. 어쨌든 신청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케버스라고 해서 선샤인시티랑 이제 그 행사장을 좀 도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이용을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어떤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게 간략하게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참여를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무대 행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되게 그 기회가 좋아서 이 무대에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올해는 뭐 모르겠네요. 올해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와 함께 즐기는 할로윈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좀 저는 부럽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네, 이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스테이지 스케줄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제가 갔던 데가 여기 있네요. 여기.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캐논 부스 얘기했나? 캐논 부스 얘기 안 했나? 캐논 부스에서 이제 그 상업 모델분들을 초청을 해서 촬영회 같은 걸 그 썬파크 안에서 열어요. 약간 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약간 가두리 형식처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있고요. 이제 이거는 사전 신청돼요. 상업 모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모델을 하면 이제 카메라로 이제 찍는 그런 거고요. 뭐 광고 파트너들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 책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일에 뭔가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뭐 그런 걸 이렇게 선착순으로 줘요. 근데 그거 뭐 받지는 못했어요. 뭐 받지는 못했어요.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참가룰 이렇게 마지막에 적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책자의 대부분의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이제 탈의실이나 이런 게 사실 코스어분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의실에 그리고 짐보관소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방을 받고 나면 탈의실로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탈의실은 당연히 여성 탈의실, 남성 탈의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탈의실에 들어가면 홀 하나를 통으로 탈의실을 써요. 특히나 여성 코스어가 많기 때문에 여성 코스어 탈의실은 더 큽니다. 하지만 내부에 거울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는 없어요. 그냥 홀 전체를 쓰는 건데, 저는 되게 이게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의상 중에
부피가 큰 옷들 있죠.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패티코트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크거든요. 옷을 갈아입을 때. 그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요. 패티코트 같은 거 입으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옷들,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을 해서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드레스를 입어요. 패티코트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저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는 개인 점유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바닥에 테이핑으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랑 이제 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간단한 옷이다라고 하면 이제 한 사람하고 캐리어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에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나는 드레스예요라고 하면 그 구역이 조금 한 두세 배 되는 그 구역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점유 공간을 주는데 탈의실 안에서도 근데 그렇게 뭔가 구역을 나눈 게 너무 신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탈의를 다 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언더웨어까지.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트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 맨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따로 그렇게 탈의할 수 있는 천막이 따로 있어요. 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옷만 단순히 갈아입는 게 아니라 정말 이너까지 다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갈아입고 올 수 있도록 천막이 아예 공간이 있어요. 다른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갈아입고 나오시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옷, 뭐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간을 나눠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서 앉으면 돼요. 앉으면 이제 가방 놓고 하면 되는데, 제가 코미케 때도 느꼈지만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기 때문에 개인 거울은 꼭 소지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개인 거울도 꼭 소지를 하고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거울은 딱 어디에 있냐면 출구에 전신 거울 하나 있어요. 전신 거울 하나. 그러니까 자기 몸 이렇게 딱 보라고 피팅 보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울이 없으니까 꼭 거울 가지고 가세요. 이거 제가 항상 일본에서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거울 가지고 가세요. 거울 안 깨지도록. 요즘에 다이소에 보니까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거울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사 쓰고 있거든요. 거울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 있어요. 나올 때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으면 직원분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혹시 속바지 착용을 하셨나요? 제가 그때 이제 치마를 입는 캐릭터여가지고 속바지가 붙어있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속바지를 입었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돼요. 속바지를 입었다라고 확인시켜드리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탈의하고 다시 이제 사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치마를 입었는데 속바지를 입었냐?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사고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하나 보다. 근데 저는 그거에 오히려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속바지를 입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갇혀 입은 걸 체크를 해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한국도 하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탈의를 하고 나오면 짐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짐 보관소는 탈의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거기도 홀을 통으로 빌려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짐 보관을 할 때 저희 개인 연락처랑 뭐 이름이랑 적고 번호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몇 시까지 찾으러 오세요 말씀 주시잖아요. 여기는 들어가면 이제 일단 이거 보여줘야 돼요. 내가 입장권을 제대로 발권을 하고 온 사람이다라고 이걸 보여주고 나서 번호표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번호표는 하나는 이제 행사 측에서 보관을 하나는 저를 주는데 제가 캐리어에 묶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역에 들어가면 그 탈의실 구역에 들어가면 A, B, C, D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네모나게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넣어놔야 돼요. 내가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넣어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구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체크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서 여기에 놨지 하고 나중에 찾으러 와야 돼요. 그래서 번호표를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직원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구나. 2개를 줘요. 2개를 주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캐리어에 묶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으러 올 때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냥 찾으러 오면서 반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짐 보관은 셀프예요. 셀프고 분실을 하거나 이제 이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다 셀프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짐 보관소도 홀을 통으로 빌리기 때문에 엄청 커요. 진짜 커요. 깜짝 놀랐어요. 짐 보관소가 이렇게 크게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탈의를 하고 이제 즐기면 됩니다. 즐기는 장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것들 촬영이 가능한 이어리어 가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 네.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촬영이 불가한 장소에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면 즐길 준비만 남았죠. 네, 비슷합니다. 촬영하는 건 한국어가 비슷해요. 일본도 줄을 서서 촬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줄로 이렇게 서서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촬영 구역 안에서만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부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물론 밤부는 장소가 되게 좁아요. 그 선샤인시티 구역에서만 찍는 거기 때문에 좀 좁고, 근데 메리트는 이제 야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선샤인시티를 배경으로 해서 찍을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밤부에 조금 준비를 많이 해서 가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밤부 너무 재밌었었고요. 올해는 지하주차장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한번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토요일 날은 무대 준비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고, 무대 준비 이야기를 하자면, 네,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무대를 하게 됐고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아쉬운 거는, 그냥 똑같은 옷 하지 말고 두 벌을 할 걸, 내가 힘들었어도 두 벌을 할 걸, 약간 이런 욕심만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이제 무대 하고 나서 행사장, 제가 이제 그, 아니메이트 있는 데에서 이케선파크로 가는데, 걸어가는데 한 20분, 30분 걸려요. 한참 걸리는 거야.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높은 힐을 신고 있어가지고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가실 분들, 여성분들 중에 나는 좀 많이 돌아다닐 거야 하시는 분들은 슬리퍼 꼭 챙기세요. 발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걸어다닐 구역이 많아요. 이동을 많이 해야 돼. 많이 보려면 많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냥 약간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되시고, 가방 이거 버리면 안 되고. 그 얘기를 안 들었다. 행사는 10시, 밤부 빼고 10시부터 6시까지예요. 10시? 10시. 입장은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티켓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즐기시면 되고,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이동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6시 행사 마감인데 거의 5시쯤 가면 한참 기다려야 돼가지고 4시 반? 4시, 4시 반? 4시? 그치.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뭘 알려드려야 되지?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정보를 드린다고 해놓고선 제가 혼잣말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일본의 코스튬 플레이 행사를 즐겨보고 싶어. 나는 정말 코스프레가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행사입니다.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기회 되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이케부쿠로 할로윈을 한번 가보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다만 한국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일본은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사람이 많잖아요, 행사장에. 근데 일본은 일요일에 사람이 많아요. 왜냐? 마지막 날이라는 그거를 메리트로 본대요. 그래서 토요일보다는 일요일날 사람이 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이케부쿠로 할로윈 코스프레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이거는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제 트위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알아보고, 혹은 또 제가 아는 선 안에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올해는 코스튬 퍼레이드 신청을 해놨어요. 퍼레이드는 말 그대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메이트 앞쪽에 이제 레드카펫을 깔아놓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추첨이기 때문에 하늘의 운에 맡겨야지. 네, 그래서 올해도 뭔가 저한테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행사도 몇 달 만에 가니까 너무 설레요.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한국 행사를 안 가는 건 아닙니다. 10월 12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한일축 갑니다, 여러분. 한일축에 저 태어난 날입니다. 생일입니다. 혹시라도 한일축 오시는 분들 오셔서 생일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언젠가 또 해외 행사를 다녀와서 이런 소개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